안녕하십니까, 고려김의 김도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 분석할 물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현대아파트 물건입니다. 요즘 서울은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 시장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상한가, 우리 거래 가능 금액에 하한과 상한가가 있으면 그 상한가 부분에서 그 적용 금액에서 낙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 전 수업한 물건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서 제가 제시한 금액하고 3만원 차이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은 확실히 가격이 오르고 있고, 네, 요즘에 시세가 잘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물건도 아마 상한가 근처에서, 상한가 적용 금액에서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낙찰가 계산을 위해서 권리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낙찰받은 이후에 인수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명도할 때 명도의 과정이 낙찰가에 영향을 크게 줄 만큼 문제가 있는지, 인수되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낙찰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면에 상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25.69평, 대지권 10.6평의 휘경동 현대아파트입니다. 다른 특별한 살펴볼 만한 특이사항은 없고요. 감정이 4억 1천, 그리고 최저가는 현재 3억 2,800. 한번 물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주변 전경 사진이고, 아파트 출입구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진이고, 그리고 출입문, 휘경동 현대아파트 2동 504호 물건이네요. (8월 27일) 1차 매각 진행했고요. 유찰됐습니다. 4억 1천이었고 유찰됐고 3억 2,800에 10월 8일 39일 남았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의 특별한 사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등기소 등비 필증 제출했고요. 현황 조사했습니다. 올 10일 하나카드 채권 계산서 제출했고요. 자, 이거는 이 물건 경매를 진행할 건데, 돈을 받을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돈을 받을 사람들한테, 자, 너 얼마 받을 돈이 있느냐,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해라. 그래야 매각 대금을 받으면 너희들한테 적당한 법에 따른 배당 방식으로 돈을 나눠주겠다. 그러려면 신고를 해라. 그렇게 우편물을 발송했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강남세무서 교부 청구했고요.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교부 청구했고요. 신한카드에서 배당 요구 신청했고, 서울특별시에서 교부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뭔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복사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채권자 푸른상호저축은에서 또 열람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감정평가서는 열람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감정평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상세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 추리기 클릭하시면 다시 없어지고, 그리고 대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파트가 앉아있는 땅에 대한 내용, 토지 이용 계획 클릭하시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참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내용, 현황조사. 아까 현황조사 하러 갔죠? 일단 소유자 점유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하러 갔는데 가니까 법원에서 가니까 소유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더라.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소유자가 이 물건을 매매를 통해서 샀습니다. 네, 매매를 통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약 14년이나 지났습니다. 14년 이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될 거예요. 모두 소멸할 겁니다. 밑으로 모두 소멸, 전부 다 소멸할 겁니다. 근저당, 그 다음 푸른상호저축은행 또 추가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2018년 신한카드, 2015년 이후로 뭔가 거래를 하게 됐고 부실 채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알 수 있겠죠. 1900, 1300, 하나카드에서 또 1300 들어왔고요. 세금을 내지 못해서 강남세무서에서 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낙찰받고 점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된 전 소유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사비를 분명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이사비를 요구하고 나는 이사비를 줄 수밖에 없고 주지 않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고 강제집행을 하는 그 비용을 드릴 바에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이사비를 주게 되는,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유자 살고 있고 인수해야 될 임차 관계 없으니까 그러면 등기부 등본이 있는 신한은행 제1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모두 말소됩니다. 경매 신청은 두 번째 저축은행에서 했죠. 얘도 없어집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없습니다. 주인이 살고 있으니까 뭐 등기부 등본상 인수할 거 없고, 이제 관리비 조사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카드 이용에 대한 채권도 갚지 못하고 있는데 관리비인들 잘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연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그 대상자는 소유자가 되고 소유권자입니다. 예상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강제집행을 한다면 면적에 해당하는 강제집행이 약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300에서 350만 원을 줄 바에는 300만 원 이하에서 이사를 해서 시간을 좀 줄이자. 그리고 명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권리관계는 깨끗합니다. 이 물건은 가격 경쟁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낙찰가가 나올 것인가의 분석에 집중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와 거래 가능 금액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